힐링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3월 17일 목요일 새벽 시간입니다. 새벽 5시에 미국 증시 마감하죠? 아직 미국 시장 돌아가고 있어요. 미국에 상장된 중국의 주식들이 그동안에 상당히 많이 하락을 했죠. 정말 폭동을 일으키듯이 폭등 중에 있습니다. 어제 홍콩에 상장된 중국주들 많이 올랐는데 오늘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알리바바 현재 33%, 바이두 34%, 또 중국 전기차들로 니오 22%, 샤오펑 27%, 또 리오토 하루에 20%씩 하락했죠. 그러다가 어제 12% 상승했는데 오늘은 무려 31%나 상승을 했습니다. 지금 중국주들이 울분을 토하듯이 엄청나게 정말 한 2년치 수익률을 하루에 지금 올리고 있는 상태예요. 그거에 따라서 팡플러스주가 많이 하락을 했는데 세배 레버리지 보면 특히 FNGU 팡플러스의 세배 레버리지 아닙니까? 지금 이것이 24.6%나 지금 상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 보면 3월 7일부터 3월 13일까지 국내 투자자가 해외 주식 순매수 상위 종목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주죠? 1등이 TQQQ예요. 또 2등이 SOXL. 둘 다 세배 레버리지입니다. 그 다음이 알파벳, 구글이죠. 그 다음 QQQ, 리비안,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또 8번째가 또 세배 레버리지 BULZ, AMD. 그 다음 에어비앤비 순입니다. 저는 이런 거 보면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죠. 100% 반대하는 건 아니지만 저는 좀 조심했으면 합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중장년층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또 현재 보면 근로소득이 끊긴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은퇴하신 분들 60세 이상. 그런데 너무 과한 욕심에 레버리지에 잘못 투자하게 되면 시기를 잘못 맞추면 크게 하락을 하는 구간이거든요. 요즘에도 1월부터 현재까지 얼마나 많이 하락했습니까? 앞으로 다시 바닥을 치고 올라가는 과정에 매수한다 그러면 몰라도 저는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조금만 하시기 바랍니다. 개인 투자자 주식 보유 현황하고 나왔습니다. 해가 갈수록 왼쪽에 보면 2016년부터 2020년까지만 나와 있어요. 보유 금액 369조 2016년도에 2020년도에는 661조. 이것이 2021년도에는 더 높게 나왔습니다. 그 다음 현재 2022년 3월 중순까지 진행 중이죠. 개인 투자자 외국 특히 이 주식에 대한 비중이 앞으로도 점점 늘어날 것입니다. 개인 투자자 성별 비중 보면 2019년, 2020년 여성보다 남성이 더 많았죠. 남성이 60%, 여성이 39%, 한 6대 4 정도 됐습니다. 2019년도. 근데 2020년대에는 그것이 57대 43 정도로 점점 여성의 투자자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21년도면은 이것이 차이가 점점 더 가까워졌을 것입니다. 또 연령별 1인당 보유 금액하고 나왔습니다. 당연히 사회생활을 새로 시작하면서 모아둔 돈이 별로 없기 때문에 나이 먹을수록 점점 재산이 불어나지 않습니까? 젊은 사람들 20, 30대는 보유 금액이 단위가 10,000원이에요. 1,100만 원, 2,800만 원. 40대부터 급격히 늘어납니다. 보유 금액, 주식 투자한 금액 40대 6,300만 원, 50대 1억이 넘어갑니다. 60대 1억 1천, 70대 이상 1억 7천. 상당히 많죠. 나이를 먹어갈수록 점점 나이 드신 분들이 점점 보유 금액이 점점 비례적으로 많아져요. 우리 신림가족분들 보면 주로 4, 5, 60대 이상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비례적으로 투자한 비중이 그만큼 많을 것입니다. 그 다음 이 표는 2020년 12월 말 회색이에요. 그 다음 파란색은 21년 10월 말 몇 달 전이죠. 미국 주식 아시아 주요국 보유 금액 증감하고 나왔어요. 이게 뭔가 하면 어느 나라 사람들이 미국 주식을 많이 보유하고 있느냐 그거예요. 1등이 아시아에서 1등이 일본이에요.
9,082억 달러. 상당히 많죠? 그 다음이 한국이에요. 중국을 조금 넘어섰죠? 3,151억 달러. 그러면 일본과 한국은 약 한 3배 정도 차이 나죠. 의외로 일본 사람들이 미국 주식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어요. 한국도 지금 나날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세계 1등 주식들을 많이 매수하고 있는데 일본은 한국의 3배예요. 그 다음이 중국, 홍콩, 대만, 인도. 그런데 이 증감률로 보면 1등이 인도입니다. 그 다음 2등이 한국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표는 과거에 금리 인상기 때의 분야별 수익률, 오늘 FOMC 회의 결과 0.25%, 5시에 마감 후에 또 설명을 드릴 것이지만 금리 인상을 단행을 했습니다. 과거에 그러니 마지막으로 금리 인상했을 때가 2018년도예요. 3년 만에 금리 0.25%로 제로금리 빠져나왔습니다. 그때 과거 금리 인상기 때 분야별 수익률을 하고 나왔어요. S&P 500 7.8%, 인프라 8.3%, 헬스케어 9.7%, 에너지, 부동산 가장 많이 인상한 곳이 기술, IT, 현재 기술주에 투자하고 있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국내 투자자가 미국의 기관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에 투자할 때 가장 많이 투자하는 쪽이 지금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테슬라 다들 이런 기술주 아닙니까? 과거 금리 인상기 때도 기술주가 수익률이 가장 높게 나온 걸 알 수 있습니다. 22년 1월 3일부터 올해 S&P 500 지수 1월 3일부터 3월 14일까지 현재 지금 두 달 반, 3개월 가까이 계속 주가가 흘러내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미국에 투자가 몰리는 이유. 우리가 해외 투자 그러죠? 그러면 80% 이상이 해외 투자 중에 미국이에요. 그 다음이 중국입니다. 미국 주식에 투자가 몰린 이유는 당연히 높은 수익률 때문으로 분석된다. NH투자증권이 지난 11년간 2011년부터 11년간 전 세계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주식과 채권, 부동산, 원자재 등 투자처 15개의 수익률을 분석한 결과예요. 그 중에 15개 수익률 중에 꼭 주식뿐만이 아니죠. 주식, 채권, 부동산, 원자재 15개 수익률. 그 중에 1등이 미국 대형주 S&P 500에 투자한 것이 11년간 연평균 수익률이 13.3%로 1위였다고 나와 있습니다. 2위는 11.8%. 이것도 미국 중소형주 러셀 2000 지수죠. 여기에 투자한 것입니다. 이것이 S&P 500 지수 이것이 11년간 연평균 13.3%. 이게 복리 때문에 엄청난 수익이 나오는 거예요. 13%라고 그러면 100만 원 투자했으면 1년에 연평균이니까 1년에 13%. 그럼 113만 원이 됐잖아요. 복리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그런데 다음에는 100만 원에 대한 13만 원이 또 붙는 게 아니라 113만 원에 대한 13%가 붙는 거죠. 그래서 이 복리의 힘, 이 복리 원리의 위력을 믿는 사람은 투자를 쉬지 않습니다. 주가가 하락하면 불안하고 무섭고 놀라고 많죠. 그런 분들이 특히 요즘 얼마나 많이 힘들었습니까? 그래서 매도해버리거나 저가 매수를 쉬어요. 용기가 안 나니까. 매수를 못해요. 자꾸 떨어지니까. 그런데 가장 당연히 바닥에서 사면 제일 좋죠. 그 바닥을 모르기 때문에 분할 매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가 매수를 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저가 매수 구간에 이것을 기회로 삼아서 계속 투자해서 평균 매입 단가를 낮추는 사람이 있습니다. 평균 매입 단가 낮추게 되잖아요. 똑같은 금액으로 비쌀 때는 조금 사죠, 수량이. 또 주가가 하락하면 똑같은 금액으로 많은 수량을 사니까 당연히 평균 매입 단가가 내려가게 돼 있어요. 이렇게 저가 매수를 기회를 놓치지 않고 꾸준히 매수를 하면 원금 회복 시점이 말씀드렸잖아요. 주가 하락 기간에 용기가 없어서 저가 매수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 그 사람보다 2배 이상 빨라집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를 같은 기간에 같은 시일에 시작을 해도 어떻게 투자를 이루어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3년, 5년, 10년 후의 수익률은 완전히 2배, 3배 차이가 날 수가 있는 거예요. 올해는 주가가 안 오르니까
쉬었다가 다시 상승하는 내년에 매수를 시작한다? 이거 완전히 거꾸로 하는 거예요. 차라리 주가가 아로늘 때 부지런히 매수하고 주가가 상승해서 뭐 정고점을 뚫었다. 그럴 땐 차라리 매수하지 말아야죠. 그런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들은 이것을 거꾸로 하고 있는 거예요. 주가가 오르면 따라서 올라사고 내리면 무서워서 사질 못하고 주가가 요즘 보면 상당히 떨어져 있는 상태예요. 제가 항상 강조하잖아요. 주가가 만약에 10,000원에서 7,000원으로 30%가 떨어졌어요. 무서워서 못 사요. 어차피 이것이 10,000원으로 올라올 주식이라면 지나고 난 다음에 보면 7,000원에 떨어졌던 게 좋은 거였구나. 기회였구나. 그때 샀어야 되는 거였구나. 이게 오르 7,000원에서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인정을 못하고 이해를 못해요. 안 믿어요. 근데 다시 이것이 10,000원으로 다시 올리면 그때서야 믿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이미 늦었잖아요. 제가 항상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바닥을 치고 이제 올라오는 과정일지 몰라요. 더군다나 FOMC에서 지금 금리 결과까지 나온 상태예요.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상태죠. 중국 주식도 지금 주가 관리하겠다 하고 부총리가 말을 하고 난 다음에 어제 오후에 급등을 한 상태입니다. 그동안 중국 홍콩 주식이 얼마나 많이 떨어졌습니까? 오늘 정말 폭등을 하다시피 폭등 중에 있습니다. 주식은 주가가 떨어지면 오히려 그때 더 열심히 사야 돼요. 일부는 떨어지는데 왜 자꾸 사라 그럽니까? 그거요, 올라보면 느껴요. 그런데 사람들이 오르고 난 다음에 산대도요. 그것이 아주 안타까운 상황이에요. 자, 다시 강조합니다. 복리의 힘, 이 복리의 위력을 믿는 사람은 투자를 쉬지 않아요. 주가가 안 오른다고 떨어져 있다고 매수를 멈췄다가 다시 주가가 오르는, 높게 오를 때 다시 또 매수를 하고 이것을 완전히 반대로 해야 됩니다. 이것을 주가 하락기에는 아무리 말씀드려도 믿지를 못하고 이해를 못해요. 그러나 주가가 다시 상승하면 그랬어야 되는 거였구나 후회를 하거든요. 꼭 우리 실링가족 여러분들은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